11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먼저 그러면 보고 다시 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법제 구조에 보면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하고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제출 안 해도 돼요. 암기사항 거기 51번에 보면 서류 제출하는 거 1번, 2번, 3번에 보면은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다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가 있느냐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겠죠. 이게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110페이지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프린터 내드린 거 4번에 보면 분사무소 별표 까만 별표 바로 위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전부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다만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 이렇게 돼 있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 근데 맨 마지막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원칙적으로 분사무소 관련되는 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만약에 강원도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춘천시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춘천시장한테 갈 필요 없고 원주시장에게 분사무소 설치한다고 신고를 하면 원주시장이 지체 없이 춘천시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는 분사무소 안 된다고요. 서울특별시에 50개의 구가 있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최대로 분사무소 많이 설치하더라도 주된 사무소가 있는 종로구는 안 되죠. 빼고 나머지 49군데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동그라미 4번 110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방가로 2번 설치 기준 심사인데
지역 요건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분사무소가. 동그라미 2번 개수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111페이지 3번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거죠. 뒤에 나오는데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뒤에 나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 111페이지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런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책임자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위 특수법인,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책임자 요건도 적용되지 않는다. 112페이지 방가루 4번 분사무소 신고 필정 교부 두 번째 줄에 맨 뒤에 7일 이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죠. 칠판에 지금 적어놨잖아요. 7일 이내에 신고 필정 교부한다. 7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7일 이내에. 우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1번 39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죠. 39번에 보면 7일 정리되어 있잖아요. 7일 숫자 7. 그래서 숫자 7 다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 7, 숫자 10은 시험에 거의 출제됩니다.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방가로 5번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2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25번에 4번 암기사항 25번에 4번 25번에 보면 6번까지 6가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오늘 했던 등록사항, 휴폐업 신고사항, 사무소 이전 신고사항 이거 전부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13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오른쪽에 3개가 있는데 1, 2, 3번 세 가지 지금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서류 3가지.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설정 증명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암기해야 되는 프린트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 설정 시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정 설정 시기가 56번 암기사항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처음 등록할 때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근데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무등록업자는 보정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되기 전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못하는데 분사무소의 경우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미리 보정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 신고 필정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된다. 수수료 내야 되는 거는 52번 프린트 암기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야 되는 거 19개 적어놨습니다. 52번 암기사항 52번에 있죠. 수수료 내야 되는 거 52번에 몇 번에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의 경우는
6번에 있죠. 6번. 동그라미 6번. 5번, 6번. 당의 지자체 조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114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번에 28회 시험에 뭐가 출제됐냐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 해가지고 책임자의 주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 이런 게 출제됐어요. 엄청나게 어렵죠. 이 서식 보고 냈기 때문에 그 두 문제는 풀 수 없는 게 출제됐다고 28회 때. 그 95점 받은 게 거의 최고 많이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만점은 없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115페이지. 자, 맨 밑에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지금 보니까 강남구에는 가니까 보통 회사 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뒷골목에 허름한 건물이라도, 왜냐면 주소가 본사가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돼 있으면 사업을 하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원주시에 분사무소가 있다면 이 원주시 분사무소 신고 필정, 이건 원주시에 게시할 거 아니에요. 걸어놓고 하겠죠? 그 밑에 이 원주에 있는 신고 필정에 강남구청장 이름 돼 있을까요? 아니면 원주시장 이름 돼 있을까요? 강남구청장.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받았고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 필정 교부했죠? 그 밑에 보니까 분사무소 등록인장, 중개행위시 사용, 변경인장 이렇게 돼 있죠? 그 인장 등록은 신고 필정 받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하려면. 여권용 사진으로 다 받겠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16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 자, 공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법 13조 6항에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자, 공동사무소.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도 없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A, B, C, D가 있다면 A에서 공동사무소 하려면 사무소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뭐 A는 원주시에 있고 C는 공주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옮기면 됩니다. 옮기려면 C는 A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만 있으면 돼요. 사무소 같이 써도 좋다는 취지만 있으면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해서 또 헷갈릴 텐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건물주 동의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그 원래 혼자 쓴다고 해놓고 둘이 쓰면 그 임대차 사업 목적이 위반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인 동의 받아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현업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험에 나오면 주인 동의 받아야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어요. 주인 동의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동의 받아야 된다? 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 받으면 된다. 출제하는 교수들은 현실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고 법조문만 보고 출제하니까 그렇습니다. 즉 이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어떤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또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서식은 없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 못하도록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옮겨가지고 같이 그냥 일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지만 만약에 A, B, C, D가 4명이 하나의 사무소에서
지금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어요, 없어요? 공동사무소 칸막이 있냐고 없냐고요? 없죠, 칸막이가. 만약에 칸막이가 있으면 이거는 별도 다른 사무실이지 공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죠? 공동사무소라는 말은 사무소는 공동으로 쓰는 게 같지 칸막이는 없죠? 왜 그랬냐고요? 칸막이가 없는데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과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칸막이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칸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따라서 만약에 A는 법인이고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이라도 D는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아니라도 돼요. 같은 종별끼리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칸막이를 적었냐면 만약에 갑이라는 직원을 A 법인이 고용했으면 이 갑이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갑하고 A 법인에게만 있지 다른 개업공개사는 책임이 없다고. 이 칸막이가 없어도 칸막이 있는 거나 똑같다. 자격증, 등록증 게시하는 것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 칸막이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 있으면 공동이 아니고 그는 따로따로 그냥 개인 사무소죠. 공동으로 쓰기는 쓰는 겁니다. 그럼 왜 공동으로 쓰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 쉽게 말하면 월세 줄이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만약 월세가 100만 원이면 B가 대표자라고 한다면 B 혼자 내야 됩니까? 25만 원씩 나눠 내야 됩니까? 규정 없습니다.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애인이나 이렇게 특수관계가 아니면은 나눠서 낼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법에 뭐 나눠 내야 된다, 혼자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중개보수도 B가 여기 출입문이 있어가지고 손님 받아가지고 100만 원 받았습니다. B 혼자 먹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됩니까? 규정 없습니다. 예, 혼자 먹으면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쳐다보고 쟤 뭐야 하고 있고 나눠주려고 하니까 B가 기분 나쁘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기쁨은 나누면 짜증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동사무소 거의 없습니다. 다니다 보면 없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각각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시험에 만약 나오면 이 공동사무소 이전하려면 대표자가 일괄해서 이전 신고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이전 신고해야 됩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사무소라는 게 이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법조문 보면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13조 6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행령 16조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처음부터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공동으로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하면 이 사람 빼고 업무하면 됩니다. 한 명 등록 취소됐으면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시도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끝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1개 지문 정도 나옵니다. 1개 나오는 게 그 법조문하고 시행령하고 딱 조문 2개밖에 없으니까요. 117페이지 맨 밑에 사무소 명칭과 간판 각각 달아야 된다 돼 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지금 국토부 직원이 각각 달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전화하니까 그 10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되니 공동사무소 하는 건 되냐 안 되냐 물으니까 됩니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10명 네가 나와서 간판 10개 한번 달아봐라 이러니까 다 못 달겠네요 이러더라고. 이게 간판 실제 10개씩 달기 힘들죠? 하나 달 자리도 별로 없어요. 이게 요즘 간판 다는 게 규제가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간판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어떻게 달아야 된다 규정 없어요. 뭐 이게 참고로 적어놨는데 참고일 뿐이에요. 그 제가 아는 분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금정동 동일부동산 이런 거 블로그 치보면 나올 거예요. 동일공인중개사라고 우리 동네에 있어요. 동일공인중개사라고 있는데 간판은 동일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등록증은 적승공인중개사 해가지고 2개가 달려 있어요. 그 밖에서는 공동사무소라는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죠. 이래 또 처벌 안 받고 잘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규정이 없다고 이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여부. 제가 아까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간판 설치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두 명이 하면서 한 명만 간판 달고 한 명은 간판 안 달았다고 하면 돼요. 간판을 꼭 달아야 될 의무는 없다고 했잖아요. 시험에 출제됐어요. 간판 달 의무 없다. 지금 우리 책에는 공무원이 국토부 유권 해석은 시험에 안 나와요.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는 해석이 유권 해석인데 왔다 갔다 한다고 지분 바뀔 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참고되어 있는 거는 중요한 건 중요한다고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양가로 4번 맨 위에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이건 출제됐어요. 개인은 안 됩니다. 분사무소. 법인만 가능하다. 5번 제재를 받을 때에도 각자 받는다. 예를 들면 등록 취소, 업무정지 각자 받는 거 맞습니다. 118페이지 이게 28회 맨 밑에 있는 문제 이게 28회 때 출제되는데 안 배운 게 나왔다고 이거 강의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강의하면 이상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분사무소 설치 이유입니다. 4번인데 이게 강의를 거의 안 했던 내용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 거기 114페이지에 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에 보면 본사 명칭 적고요. 본사 소재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등록번호도 적습니다. 설치 이유 없고요.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도 적는 한이 있잖아요. 이런 게 출제됐어요. 중요하진 않지만 어려웠다고 사이드에 있는 문제니까 28회 시험에 이런 게 출제됐다. 119페이지 제6절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뭐냐면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는 도장을 미리 하나 정해가지고 이 도장을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장, 등록된 인장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등록증에 그 등록 인장을 찍어가지고 옛날엔 찍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게 인쇄됐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스크린샷 어떻게 인쇄돼가지고 제가 찍은 도장 그냥 도장이 안 묻혀 나와요. 그냥 칼라 인쇄돼 있어요. 칼라 복사돼 있더라고. 그 인장 등록 신청서에 찍힌 게.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 안 붙이고 그냥 등록증에 복사돼 있어요. 도장밥은 안 묶는다고 손 만져도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등록증에 제가 해보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써야만 했습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해야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 인감도장을 찍어야 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감증명법을 앞으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뭐가 있어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하고 인감도장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인감증명서하고. 앞으로 인감증명은 폐지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 외국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어제 남북 회담하는 것도 보니까 서로 교환하는 거 보니까 사인해가지고 교환하지. 그게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교환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된다고 결론은. 아니라도 되지만 어쨌든 도장 하나 정해가지고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제출하는 걸 인장등록이라 한다. 그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가 자꾸 바뀌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럼 인장 등록 의무자입니다. 그 위에 법조문의 16조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럼 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정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하면 또한 변경 등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개공 플러스 소공입니다. 31번 암기사항 31번에 보면 맨 밑에 별표 까만 거 3개가 있는데 중간 별표에 보니까 개공 플러스 소공이 있죠.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 인장등록,
실무교육 이런 거는 개공 플러스 소공만. 물론 실무교육은 개공, 소공이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받아야 되죠. 되기 전에.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된다고요. 인장등록은. 보조는 인장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인장등록하고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인장등록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119페이지 1, 2, 3번 다 이야기했습니다. 120페이지 등록하여야 할 인장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이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된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된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인에는 법인과 자연인이 있는데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3항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2번 개인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꼭 인감도장 아니라도 된다 했죠? 다만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시험에 7mm 대신에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암기사항 39번에 동그라미 13번에 있죠. 39번에 13번. 처음 오신 분들은 찾아가지고 그냥 형광펜에 색칠하시면 되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은 그 제 밴드에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되는데 밴드에도 자료는 하루에 한 10개 이상은 올려드립니다. 무음으로 해놔야 돼. 소리 나게 해놓으면 시끄러워가지고 힘들어요.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장 등록할 인장은 실명도장해야 되고요.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 저도 학원가에서 가명 한번 적어봤어요. 가명 좀 썼더니만 제 카페에도 뭐 회원이 그 15,000명까지 됐었는데 너 뭐 재짓냐? 왜 이름도 못 쓰고 이름 바꿨냐?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요. 원래 재지으면 개명이 안 됩니다. 전과자는 개명 안 해주죠. 재지은 건 없는데 그냥 호적을 바꾼 게 아니고 그냥 학원가에 쓰는 이름만 바꿨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켰어요. 학원가에는 가명 쓰는 분들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쓰니까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겠더라고. 자꾸 부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다르고 학원 가면 부르는 이름 다르고 이러니까 헷갈리기는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아바타, 닉네임, 예명, 뭐 서른도, 나우나, 태지나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예,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본명을 써야 됩니다. 실제 성명을 사용해야 된다. 뭐 소녀시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방탄소년단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실제 성명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양가로 1번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근데 양가로 2번 맨 밑에 개인인 경우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1페이지 변경등록, 변경등록도 똑같습니다. 변경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인장등록과 변경등록도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하게 되니까 요즘은 도장을 한 번만 찍어 놓으니까 그 도장이 그대로 등록증에 등록 신청서에 도장 한번 찍으니까 그 도장이 똑같이 복사돼 가지고 그냥 등록증에 찍혀 있더라고요. 자, 인장 등록 장소 양가로 5번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시군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식입니다. 양가로 1번 신규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소속 공개사는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방법은 3가지입니다. 3가지.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방법은 1가지입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 1가지밖에 없는데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인데 3가지가 뭐냐면 123페이지 서식을 보면 123페이지 이 인장 등록 신고서 여기에 이 서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등록 인장 인 그 밑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이거 말고 또 2가지가 뭐가 있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찍어서 제출해도 되죠.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가지다.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가지라고요. 76페이지 앞에서 했잖아요. 76페이지 우리 교과서 76페이지 보시라고요. 76페이지가 뭡니까? 등록 신청서가 있고 밑에 보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76페이지. 그럼 76페이지 오른쪽에 밑에 보니까 등록 인장 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도장 찍어서 등록 신청서하고 같이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이에요.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서에 또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또 인장 등록 방법이에요. 그리고 123페이지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된다고. 그래서 3가지 방법이라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은 3가지다. 변경 등록 신고서는 123페이지 하나밖에 없다. 121페이지 맨 밑에 등록 인장 변경 등록은 변경하고 나서 사후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39번 암기사항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2번. 왜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하냐 하면 변경 인장은 분실해 하면 변경하는 거잖아요. 분실하고 나면. 근데 미리 뭐 예고하고 분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분실하면 사후 7일 이내입니다. 122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된 도장 안 찍으면 계약서 효력 있다 없다? 효력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만 되면 계약 효력은 성립합니다. 계약서 문서로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고 도장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효력은 있습니다. 124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124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이전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 원주시에 있는 사무소를 광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미래가치가 있는, 내재가치가 있는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광주시와 양평군이죠. 양평은 군이죠, 아직. 양평군, 양평. 예. 2군데가 서울에서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보정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요.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등으로서 규제 행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원주택형 신도시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제가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8년 살았는데 한번 집을 분양받아 와가지고 팔라고 내놓으니까 8년 걸렸어요. 팔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당시 제가 살 때는 뭐 지하철도 없었거든. 지금 지하철도 생겼죠.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너무 빨리 제가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팔지도 못하고 못 나왔었어요. 10일 옮기고 나서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고하는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이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면 건축물 내장, 우리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이사 가고 나서 이사 간 지역의 시군구에 하면 동사무소에 하면 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옛날에는 이전하기 전에 미리 신고했어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근데 지금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 등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됐으면 처분 서류,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관련 서류. 따라서 이제 탈법 행위를 하고 사무소 이전에도 소용이 없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즉 업무정지 당하니까 업무정지 처분하려고 하니까 안 당하려고 옮기면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니까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업무정지 한다 이 말이에요.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1년간. 자, 그러면 만약에 원주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경기도 광주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광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군포시로 이전을 했으면, 분사무소를 이전했으면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7일, 10일 우리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7일이 걸리는 이유는 관할구역이 아니든 밖이든 7일이 걸린 이유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관할구역 안에서 한번 옮겨봤거든요, 사무소를. 이제 권리금 받고 팔려고 회원업소를 그냥 인수해가지고 중개업도 하지도 않고 빈 사무소 지금 월세만 내고 만들어놨어요. 문 닫아놓고 직원도 없어요. 그 옆에 중개사무소에 전화번호만 연결해놔서 오면 그냥 네가 하고 중개보선 너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 권리금 받고 팔면 1년간 월세는 보단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 옮기 보니까 이전 신고하니까 바로 해주더라고. 그날 바로 해주더라고. 7일 이내인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아니고 제가 결격사유 있을 것 같지는 않게 생겼다고 그냥 바로 해주더라고. 공무원이. 결격사유 확인도 안 해보고. 원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해보고 7일 이내 처리를 하죠. 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겨도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면 재교부 받겠어요? 그냥 기재사항 변경해서 교부 받겠어요? 현실적으로? 재교부 해주더라고.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컴퓨터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 주소 고치고 뭐 손으로 주소 고쳐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출력해서 주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서 광주시로 가면 원주시장이 준 등록증 반납하고 광주시장이 재교부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관할구역 안에서도 원칙 재교부고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위반시 제재.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전한 후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0일이라는 표현은 우리 암기사항 40번에 1번에 있고요. 7일은 39번에 1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7일 정리해 놓고요. 40번에 10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다 했는데 내용은 양가로 4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인데 동그라미 2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는 암기사항 2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고요. 자, 4번 위반시 제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암기사항 26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 오른쪽 메뉴에 처리기간 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처리기간 7일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일 대신에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사후 신고.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종류가 같다. X로 주제했어요. 다르죠? 두 가지, 세 가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한다 하면 X죠. 분사무소를 옮기면 이거 서류 송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분사무소를 옮기면. 지금 서류 송부한다고 했잖아요.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으로. 분사무소를 옮길 경우에는 서류를 송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분사무소 관련 서류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지고 있어요. 분사무소는 송부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일, 처리기간 7일 이내고요.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자, 그래서 129페이지까지 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목적, 용어의 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8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한 게 이제 구조부터입니다. 구조가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했죠. 무조건. 변호사도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는 암기해야 된다.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두 번째,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X.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네 번째,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할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었다. 미성년자, 나이 먹어야 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이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 받은 자 이런 말이 어려우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돼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아보면 되겠죠. 파산 선고는 복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석방은 3년 돼야 되고 가석방은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되고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공소 시효 완성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일반 사면도 즉시 벗어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인데 예외 3가지가 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일반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결격 사유였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데 분사무소는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3가지다. 실무교육 수료증,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가지 제출해야 된다. 공동사무소는 개업공개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다.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이 아니고 원본입니다. 원본. 원주에 있던 원주시장한테 받은 원본 반납하고 광주시장한테 가서 새로 받아야 되니까 사본이 아니라 원본입니다. 암기사항 51번에 원본 몇 번 있어요? 51번에 제출하는 것 51개가 있는데 원본, 사본이 있잖아요. 51번 제출해야 되는 서류 몇 번에 있어요? 51번에 보면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원본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22번에 있죠? 22번에 밑줄 치나요? 22번.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 원본이에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이 되겠죠? 원본을 반납,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다음 중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원본인지 사본인지. 원본은 반드시 원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사본은 사본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원본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송부하는 서류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다르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이란 시군구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가면 재교부, 안에서도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할 130페이지 휴폐업. 휴폐업은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휴폐업부터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